안녕하세요. 60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 많이 했어요. 마지막 60강에서는 그렇게 많이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듣고, 아, 그렇구나. 저런 문법이 각자 낱개로 따로따로 쏟아져 나온 게 아니고 일정한 계기가 있어서 한꺼번에 저런 문법이 쏟아져 나왔구나라고 가볍게 듣고 편안하게 듣고, 아, 이게 앞으로 그러니까 이런 문법을 쓰고 싶으면은 저 개념을 가지면 도움이 되겠구나. 그동안 이거 여기다 왜 썼는지 몰랐는데 아, 이런 뒷배경이 있었구나. 한꺼번에 세 가지의 문법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한꺼번에 세 가지 문법이 어떻게 쏟아져 나왔을까?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긴장할 것도 없고. 이제 마지막 강의인데요. 시간도 별로 길지 않습니다. 짧게 잡았어요. 또 짧으면서도 여러분한테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는 문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어볼게요. 그 말이 만들어질 적에 명사가 먼저 만들어졌을까요? 아니면 동사가 먼저 만들어졌을까요? 언어라는 거는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당연하죠, 그죠? 어느 순간인가 말이 만들어지고 구성이 되고 언어가 생겼어요. 물론 언어도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language라는 말을 하기 전에 language 전에 career이라는 단계가 있고 표준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뭐 이건 이제 그냥 책에 나오는 얘기고 이런 단계가 있는데 하여튼 말이 시작이 될 적에 딱 말이 나올 적에 맨 먼저 나오는 말이 최초의 단어가 그게 명사였을까요? 그게 동사였을까요? 뭐 같아요? 1번 명사, 2번 동사. 뭐 같아요? 명사, 동사. 그쵸? 동사일 수도 있어요, 동사. 근데 답이 생각이 안 나면 여러분의 집에 있는 조카 아이들, 여러분의 집에 있는 애들, 여러분의 주변에서 보는 아이들이 맨 먼저 하는 말이 명사인지 동사인지 들어보세요. 아이들이 맨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맘마, 지지, 아빠, 엄마. 그죠? 맨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맘마. 맨 먼저 하는 맘마. 명사죠, 그죠? 명사죠. 여러분의 아이들이 맨 먼저 한 말이 배고픈데 식사합시다. 이게 맨 먼저 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명사부터 먼저 합니다. 그러면 최초에 생긴 단어들은요, 틀림없이 명사로서 시작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그 단어들, 공부 이런 단어들, 그 다음에 뭐 운동 이런 단어들, 그 다음에 또 사랑 이런 단어들, 또 하나 더 적을게요. 그다음에 뭐 운전 같은 단어 이런 단어들, 이런 운전 말고 딴 거 할까? 좀 어려운 단어. 정리 괜찮을 것 같아. 정리. 이런 모든 단어들요. 이런 단어들은 최초에 이러한 단어가 생길 적에는 동사로서 태어났겠어요? 명사로서 태어났겠어요? 이런 단어들은요, 명사로서 태어났죠. 공부라는 단어로 태어나고, 운동, 사랑, 정리. 전부 다 뭐요? 얘네들 전부 다 우리가 명사라고 그러죠. 얘네들은 전부 다 명사로서 태어났죠. 여기에다가 드디어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이 붙기 시작하나요? 여기에 드디어 동사가 붙기 시작하랍니다. 무슨 동사요? 공부라는 명사 뒤에다가 뭐가 붙기 시작하냐면 하다라는 동사가 붙기 시작합니다. 뭐 하는지 모르죠, 그죠? 뭐 하는지 모르지만 앞에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공부한답니다. 운동 뒤에다가 뭐가 붙이기 시작하나요? 하다를 붙이는 거예요. 사랑 뒤에 뭐 붙이나요? 이 뒤에 하다가 붙는 거고요. 정리 뒤에 뭐 하나요? 이 뒤에 하다가 붙는 거죠. 그럼 결국 영어에서 이 하다가 하는 동사, 한국말에서 이 하다가 하는 역할을 눈에 볼 수가 있어요. 하다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하다는 한국말에 있는 명사에다가 하다를 붙여서 어떤 말이 결국 최종적으로 만들어져요? 여기 있는 이 공부라는 명사가 동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국말 하고 있죠? 한국말에서 공부라는 명사가 동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무슨 방법밖에 없어요? 하다라는 동사의 도움을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운동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러운 동사가 되려면 하다라는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이라는 명사가 동사가 되려면 하다라는 동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정리라는 명사가 동사가 되려면 하다라는 이 단어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이 하다라는 말은 100개를 쓰나 200개를 쓰나가 변하지 않고 계속 일정하게 내려오고 있죠. 이거 한국말의 명사가 동사로 변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많이 이해를 하고 있냐면,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다들 공부하다, 운동하다, 사랑하다, 정리하다를 다 어떻게 알고 있어요? 마치 한 단어처럼 알고 있어요. 정리하다 한 단어 같아요. 공부하다 한 단어 같고, 운전하다 한 단어 같죠. 사실 아닙니다. 운전이라는 명사하고 뭐하고 붙은 거예요? 운전이라는 명사하고 하다라는 동사가 붙은 거예요. 두 단어가 붙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운전이라는 명사가, 운동이라는 명사가 없는데 어디다가 운동하다를 만들 거야? 공부라는 명사가 기존에 없었는데 어디다가 하다를 붙여서 공부하다를 만들 거야.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알고 있던 공부하다, 운전하다, 운동하다, 사랑하다, 정리하다, 시험 보다, 자다, 쉬다, 놀다, 만나다, 경기하다, 관람하다, 정리하다,
뭐 모든 단어들. 이런 모든 동사들은 사실 그 전에 뭐하고 합쳐진 거야? 기존의 명사하고 하다라는 동사가 합쳐서 만들어졌죠. 이게 한국말에서 일어난 현상이에요. 그럼 영어는요? 똑같죠, 그죠? 언어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비슷한 색깔로 시작을 하게 돼 있고 같은 목적으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하다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하다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하다 뭐 있어요? 하다 영어로 뭐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do. 하다 이거잖아요. 근데 영어는 하다라고 두를 수도 있지만 또 뭐 쓸 때도 있어요. 앞쪽 게 he나, she나, it. 우리가 흔히 3인칭이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나도 아니야. I도 아니야. you, 너도 아니야. 근데 그 제3자가 있어요. I, 나 아니요. you, 너 아니야. 그럼 제3자는 뭐밖에 없어요? he나, she나, it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니까 제3번째 사람이니까 이래가지고 세 번째의 사람을 칭한다. 그래서 3인칭이라 그래요. 그때는 뭘 쓰나요? 그때는 더즈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 한국말에 하다가 과거가 되면 얘가 사운드가 어떻게 바뀌어요? 했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했다를 한국말에 명사 뒤에 붙이면 어떻게 해요? 공부했다, 운동했다, 사랑했다, 정리했다. 맞네. 과거 동사도 사실은 뭐죠? 이 했다라는 이 과거 동사도 한국말에 이미 기존에 있었던 명사 뒤에다가 했다가 붙여서 한국말의 동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어도 똑같은 절차를 밟을게 틀림없이. 영어에서 과거에 한국말에 했다랑 똑같은 게 영어에 뭐가 있어요? did라는 게 있죠. 그죠? 그러면 한국말은 하다, 했다 두 개밖에 없는데 영어는 하나 더 있죠. 뭐 있어요? 더즈라는 게 하나 더 있죠. 한국말은 그게 나든지 내가 했다, 네가 했다, 그 아이가 했다. 한국말은 전부 다 하다입니다. 내가 하다, 네가 하다, 그 사람이 하다. 한국말 하다지만 영어는 제3자를 얘기를 할 때 하는 요 더즈가 하나 독특하게 더 들어가고 그 외 나머지 건 똑같아요. 하다, 했다, 하다, 했다. 얘는 3인칭 때 하다, 했다, 하다, 했다. 한국말은 인칭에 상관없으니까 그냥 하다, 했다. 똑같죠, 그죠? 한국말에 하다가 어디에 붙었어요? 영어 명사에 붙었잖아요, 그죠? 한국말의 명사 뒤에 뭐가 붙었어요? 영어 하다가 붙었죠. 그래서 새로운 동사를 만들어내죠, 그죠? 영어도 어떻게 해요? 비슷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공부가 있어요, study. 이렇게 쓰고 나면 사실 이거는 뭐예요? 사실 이거는 명사예요. study 이거는 여러분 명사입니다. 동사로서 쓰이기 전에 얘는 명사였었어요. 여러분 궁금한 사람은 사전을 찾은 다음에 사전에 쭉쭉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이렇게 쭉쭉 스크롤해서 내려가도 괜찮고 이렇게 사전을 넘겨서 공부하다는 뜻이 나오면 끝까지 스터디를 내려가 보세요. 그럼 맨 밑에 중간 끄트머리쯤 가면 끝에 가깝게 가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연구, 공부, 조사로 나와 있어요. 얘는 원래 명사였습니다. 스터디는 명사인데 얘를 동사로 쓰고 싶어서 우리가 하다를 붙이지 영어도 하다를 붙이듯이 영어도 뭘 붙이나? 영어도 여기다가 do라고 붙이죠. 그러나 영어는 뒤에다 붙이나요? 앞에다 붙이나요? 지금 명사가 뭐뭐 하다인 do를 만나서 뭐로 변하려고 그래요? 명사가 뭐뭐 하다를 만나서 명사가 뭐로 변하려고 그래요? 동사처럼 쓰이려고 그러잖아요. 명사가 동사처럼 쓰이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영어는 문법을 먼저 알려요? 내용을 먼저 알려요? 영어는 문법을 먼저 알리죠. 그죠? 마치 동사처럼 쓰일 분위기를 먼저 알리기 위해서는 뭐부터 먼저 써줘야 돼요? 하다라는 메시지를 먼저 써줘야 이 명사가 동사로 곧 변할 거라는 걸 눈치를 채겠죠. 그러니까 뒤에다 안 쓰고 어디다 쓰나요? 앞에다 쓰죠. do study, 이게 공부하다예요. 얘는 연구조사입니다. 근데 연구조사 공부인데 하다가 붙여서 연구하다 공부하다가 된 거죠. 이게 아주 초기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운동하다가 뭐죠? exercise죠. 이게 우리는 운동하다로 알고 있지만 여러분 사전 찾아보세요. 계속 내려가면 뭐 나와요? 운동이라고 나온다니까. 얘는 운동이라는 명사였는데 거기에 뭐가 붙나요? 거기에 do라는 뭐뭐 하다가 붙어 운동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명사가 뭐처럼 바뀌나? 명사가 운동하다라는 동사로 바뀌어야 되는데 문법을 먼저 알리니까 지금서부터 명사가 동사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do를 먼저 써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하다도 마찬가지죠. love.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하다일 것 같아요? 사전 찾아보세요. 쭉쭉 내려가면 뭐라고 나와요? 사랑. 애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명사로 나와 있죠. 이제는 사랑이라는 명사로 이제 몇 년간 썼어요. 몇백 년간 썼어요. 이제 드디어 얘를 동사화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동사화 시키려니 하다란 단어가 필요하죠. 그래야 사랑하다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붙이나요? 사랑하다인 do를 뒤에다 쓰고 싶은데 지금 명사가 사랑하다라는 동사로 바뀔 분위기를 먼저 얘기해 줘야 되니까 얘를 먼저 쓰게 되죠. 정리하다가 뭐죠? 정리하다가 arrange입니다. 이거는 정리가 하다가 아니고 원래는 정리예요. 정리인데 정리하다라고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말에도 하다를 썼듯이 영어도 do를 써주게 되죠. 그래서 초기에는 다 뭐라고 말하나요? to study, to exercise, to love, to arrange라고 초기에 다들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앞에 이 상황에 따라서 3인칭에 따라서 어떨 때는 es를 붙이기도 하고 만일에 혹시 이게 과거가 되나요? 그럴 경우에는 did를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는 뭐요? 얘는 아까는 정리하다지만 did네. did는 한국말에 뭐랑 같아요?
했다랑 같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해석을 뭐라고 하나요? 정리하다가 아니고 정리했다. 이건 사랑하다. 이거는 운동하다인데 앞에 게 틀림없이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세 번째 사람이 누군가 될 거예요. study, 이건 공부하다 이렇게 되죠. 혹시 여러분 이 중에 혹시 과거로 만들고 싶은 거 있어요? 둘을 그냥 뭐로 바뀌면 돼요? 그냥 did로 바뀌면 되죠, 그죠? 이게 초기의 동사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기에 아주 문헌에도 나오기 전에 그 옛날에 처음 만들어졌을 적에 한국말에도 하다가 붙어서 명사가 동사가 되듯이 영어도 하다의 개념이 붙어서 명사가 동사가 되었던 적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요 초기 방식으로 말을 해볼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고 혹시 귀에 거슬리는 게 있는지 자꾸 귀에 뭐 불편한 게 있는지 한번 여러분 듣고 판단해 주세요. I do study from Monday to Friday.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공부합니다. I do study from Monday to Friday. My friends, 내 친구요. My friends 제3자죠. My friends does study with me. 나랑 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We do have lunch. 우리는 점심 먹어요. We do have lunch around 12 o'clock. And we do take a bus to come back our home. We do watch TV before go to bed. In the morning, 아침에, 이제 과거로 얘기해 볼게요. We did exercise in the morning. My friends did like exercise. 또 제3자를 현재로 말해 볼게요. My friend's friend does enjoy exercising. 제가 지금 자꾸 말을 하려니까 자꾸 이것 때문에 걸려요. 좀 빨리 해볼게요. 여러분의 생활을 얘기를 할 적에 I do study. 나 공부합니다. You do study. We do study. I did study. You did study. We did study. She does go there. He does go there. It does go there. I do go there. I did go there. He does go there. You do go there. I did do that. You did do that. He does do that. 듣기 어때요?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동사라고 말하기 위해서 자꾸 그 안에 뭐를 집어넣어야 돼요? 하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된다. 선생님, 듣기 편안한데요? 아니요. 사실은 상당히 듣기가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 두 더즈 디드를 계속 넣어서 말을 하려고 그러면요. 방금 느꼈겠지만 말의 속도가 굉장히 느려집니다.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영어 공부하고 있죠? 그럼 뭐라 그러면 돼요? 그냥 you study English 그러면 되는데 그걸 you do study English 그래야 돼요. 여러분 어저께 영어 공부했었었죠? 영어 공부했었었나요? 어저께 영어 공부했었습니다. 그러면 옛날 방식으로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You did study English last night 그래야 돼요. I did study tonight 그래야 돼요. do does did. 영어는 반복을 좋아하나요? 싫어하나요? 대단히 싫어합니다. 이 두 더즈디드를 초기 방식으로 말하게 되면요. 이 두 더즈디드가 대단히 많이 반복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영어권 아이들이 나중에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너무 반복이 되니까 과감하게 지워버립니다. 그럼 이제 지운 다음에 문장이 어떻게 변하나 봐봐요. I 쓸게요. 나는요. 그 다음에 나는 좋아함. 이렇게 like 쓰면 뭐죠? 우리는 좋아하다라고 알고 있죠. 사전 찾아 내려가 보세요. 뭐라고 써있어요? 호감이라는 명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like라는 단어에서 이거는 좋아, 호감을 가지다, 호감을 느끼다, 또는 좋아함에다가 하다를 더해서 좋아함하다 말 이상하니까 좋아하다. 그래서 앞에다 뭐 붙이나요? I 다음에 쓸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do를 쓰죠, 그죠? I do like it. 나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he나 it을 쓸게요. he나 it을 쓰고 뭐라 했어요? he나, she, it, go. 걔들이 가요. 이거는 고는 여러분 사전 찾아보세요. 정말 얘가 동사만 했을 것 같아요. 쭉쭉쭉 찾아보세요. 명사 뜻을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감인데 거기다 하다가 붙여서 가다가 되는 거죠. he, she, it에는 뭐가 붙나요? 얘는 더지가 붙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약속이니까. 우리 한국말은 안 가져 있지만 삼식에는 붙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they를 쓸게요. they를 썼다 그러면 두 개의 초이스를 가질 수가 있어요. they 다음에 do를 쓰거나 they 다음에 뭘 쓰거나 did를 쓰거나 work를 쓸게요. 그러면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 work라는 단어가 정말 동사일 것 같아요. 사전 찾아보세요. 얼마 내려가지 않아 작업이라는 명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명사 동사 뜻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동사 뜻만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왜 명사 뜻도 가지고 있을까요? 얘의 초기 탄생일 때는 명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얘가 작업인데 거기다 하다가 붙어서 뭐가 돼요? 일이라는 명사에다 하다가 붙어서 일하다가 되고 일이라는 명사에 did가 붙어서 일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do도 썼고 do도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뭐 쓸까요? 이번에는 하나씩 썼으니까 이번엔 did를 쓰도록 할게요. 벌써 이거 세 개 나란히 읽죠? 그러면 이렇게 읽으면 편해. I like it. He go. 그다음에 또 he goes. 그다음에 they work. 그러면 편한데 다 넣어서 읽으면 벌써 귀에 어떻게 들리냐면요. 벌써 반복되게 들려요. I do like it. He does go. They did work.
그죠? 벌써요. 들어 빨리 해볼게요. I do like it, he does go, they did the work. They did the work, he does go. I do like it, I do like it, he does go, they did the work. 자꾸 반복됩니다. 영어는 반복이 쉽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과감히 지워버립니다. 얘를 발음을 안 해버려요. 이걸 이렇게 안 읽어버립니다. 그리고 읽어요. I like it. 나이스. 아주 듣기 편해요. I like it. 너무 듣기 편하죠. 그죠? 그 다음에 he or she, he go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원래 he goes 그래야 되잖아요. 이거 어때요? They work. 아주 그들이 일한다. 아주 듣기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죠. 그죠? 여기에 do가 있었는지 아까는 우리가 써 있으니까 알잖아. 여기에 do가 있었는지 여기에 did가 있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왜냐하면 I do like it도 말이 되죠. 그 다음에 I did like it도 말이 된단 말이에요. I do like it 그러면 나는 그것을 좋아한다가 되고 I did like it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그거를 좋아했었다가 된단 말이에요. 아까는 여기 우리끼리는 알아. 우리끼리는 여기 아까 뭐가 있었어요? 우리끼리는 do가 있었어요. 우리끼리는 알아요. 그러나 지워져 버리고 옆방에 있는 다른 사람 지금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하지 않는 다른 누군가 미국 친구를 오라 그러고 여러분 친구를 오란다면 맞춰보라 이거야. 여기에 do가 있었어요? 여기가 did가 있었어요? 예, 제임스 한번 맞춰봐봐. I do like it, I did like it 뭐 있었냐 물어보세요. 걔 맞춰면 맞춰요. 못 맞춥니다. 왜냐하면 얘도 가능성이 있고 얘도 가능성이 있는데 앞쪽에서 뭘 쓰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얘 같은 경우 어떻게 하죠? 얘는 does 가능하죠. 그죠? 또 뭐도 가능하나? did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이것도. he does go도 되지만 he did go도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did라는 과거는 did 과거는 이게 인칭에 상관없거든요. 그냥 과거만 말하면 did 쓰면 되거든. they 어떻게 할까요? 얘는 아까 they did였잖아. 우리끼리는 알아. they did였다는 걸. 그러나 처음 온 사람이 맞추라 그러면 they do work도 말이 되고 they did work도 말이 되는 문제를 겪게 되는 거예요. 빼주면 너무 편한데 반복이 안 돼서 편한데 빼주고 나니까 그 전에 뭐가 있었는지 몰라요. 즉 시제를 놓치게 됩니다. 그 전에 이게 현재형이었는지 그 전에 현재형이었는지 그 전에 과거형이었는지 알 수가 없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써주면 되는데 다시 써주니까 너 또 무지하게 겹치는 거야. 그래서 영어권 애들이 고민에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야 이걸 싹 지워져 버리고 나니까 이걸 지우고 나니까 여기에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써주려니까 반복이 된다. 참 두 가지 문제점에 빠지게 되죠. 계속 써주려니 너무 많이 반복이 돼. 눈에 봐도 벌써 막 반복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계속 써주려니까 반복한 것 같고 그렇다고 빼주려니까 이게 do가 있었는지 did가 있었는지 현재인지 과거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빼주려니까 뭐가 있었는지 둘 중에 뭔지 모르겠고 집어넣어 주려니까 이건 너무 반복이 되고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나 의외로 대단히 쉽게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해결되나 봐봐요. do, does, did. 제가 지금 이거 설명하면서 침착을 유지하려고 아주 노력하고 있어요. 막 벌써 마음속으로 막 정답 다 얘기하고 이렇게 놀랐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차분차분 얘기를 하려니까 아주 힘들어요. 그동안 수업 들어가서 알지만 성격 급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화면을 보니까 모르지만 침 무지하게 터요. 지금요. 막 날라다녀. 무지개 생겨요. 근데 다행히도 카메라 처리가 돼서 잘 안 보여요. 예, 이렇게 세 개를 나란히 써봐요. 누군가 했겠지. 누군가 했겠지. 뭐 미국 애들이 다 하진 않고 최초로 누군가 이 단어를 쓴 사람이 있을 거고 참 궁금해. 도대체 누가 최초로 두라는 말을 했을까? 누가 최초로 또 이 말을 또 이렇게 이게 빼줄래니까 둘 중에 뭔지 모르겠고 써줄래니까 반복되는 게 힘들어서 어느 시점서부터 누가 최초로 이런 작업을 했을까? 참 궁금하긴 해요. do, does, did라고 나란히 써놓고 나니까요. 이게 눈에 띄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거를 3박 4일 쳐다봤을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막 되게 쳐다봤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뭐가 눈에 띄냐면요. 여기 D자 있죠, D. D자는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D자는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이게 지워요. 또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결국 D자는 여기에 빼준 다음에 무엇이 사라졌는지를 표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도 D자 가지고 있고 얘도 D자 가지고 얘도 D자 얘도 다 D자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얘는 이 D자는 여기에 뭐가 있었는지를 표시할 수 있는 도움이 안 됩니다. 뭐 특별한 게 있어요. 그것만 딱 남겨두면 얘가 뭐가 있었는지 아는데 이 D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그 다음에 O자 봐볼게요. O자도 가보면 여기도 O 있잖아요. 그죠? 여기도 O 있죠. 여기 I가 있긴 하지만 역시 모음 발음입니다. O-O-E, O-E, E-O. 역시 모음 발음이니까 얘도 물론 글씨를 쓰고 나면 O자하고 I자하고 구별이 되기 때문에 얘를 사라져도 그 특징만 남겨두면 거기에 뭐 있는지 알 수 있겠지만 문제는 스피킹 할 때 O하고 I가 아주 깨끗하게 구별되진 않을 거란 말이야. 얘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모음이라. 근데 딱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이 do, does, did가요. 딱 자기만 가지고 있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더즈가 딴 게 안 가지고 있고 딱 자기만 가지고 있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뭐죠? 요 뒤에 es. 요건 딱 더즈만 가지고 있어요.
딴 건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 did가 자기만 가지고 있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먼저 요 d. 요거 딱 자기만 가지고 있어요. 아, 너무 다양해, 너무 다양해요. 신기하다, 이거. 언뜻 보면 반복이 되고 굉장히 똑같은 것 같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두 더즈 did가 반복되지 않고 겹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거 지금 왜 빼주나요, 미국 애들이요? 반복되는 자꾸 사운드가 듣기 싫어서 빼주는데, 이 와중에 반복되지 않는 사운드가 있더라라는 거야. 그게 뭐죠? 더즈가 가지고 있는 ES와 과거가 가지고 있는 이 the 사운드는 다른 사운드가, 다른 게 가지고 있지 않은, 반복되지 않은 유일한 사운드입니다. 언뜻 볼 때는 너무 똑같은 것 같았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얘네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거야. 더즈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ES 사운드, did가 과거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the라는 사운드가 있는 거죠. 여기에 아이디어를 얻는 거야. 아까 여기에 더즈가 있었잖아요. 그죠? 아까 여기 더즈 있었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더즈를 지워버리고 나는데 지워버렸어. 그럼 우리가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더즈가 있었는지 did가 있었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지워보니까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더즈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운드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사운드였죠? 그게 ES 사운드였어요. 그럼 만일에 이 문장에서 어딘가에 ES 사운드가 눈에 띈다면, 그럼 당연히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앞에 사라진 게 더즈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눈치를 챌 수가 있죠. 그죠? 더즈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운드를 이 문장 어딘가에 살려두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여기 더즈를 반복이 되니까 얘를 지우긴 지우되 얘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운드를 얘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운드를 문장 안에 살리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더즈가 사라졌는데 이 ES라는 사운드가 어딘가에 살아있으면 이거는 여기 사라진 게 뭐라고 보면 돼요? 더즈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더즈를 지우면서 이 ES의 사운드를 어딘가 감춰놓습니다. 어디로 감춰놓나요? 이 ES 사운드를 D로 감춰놓습니다. 그래서 그 얘를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ES는 D로 돌리게 되죠. 읽어볼게요. He goes, she goes, it goes요. 아무도 학생들이 왜 3인칭에 S나 ES를 붙는지 아무도 안 물어봅니다. 그냥 외웠죠, 그죠? 3인칭에 S 붙여요, 그냥. 붙이세요, 붙이세요. 3인칭에 ES 붙일 때 그냥 붙이세요. 그냥 붙였어요. 근데 그게 붙여져, 그게 우리나라 말이 아닌데, 붙이란다고 그게 시 고주가 바로 나오겠냐는 얘기야. 안 나옵니다. 자꾸 연습해야 되죠.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왜 3인칭에 S나 ES가 붙는지 비록 설명했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he goes, she works, 그다음에 he studies, she watches가 바로 나올 거야. 그거는 연습해야 돼요.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고 연습하는 거 하고 그냥 무작정 연습하는 거하고 뭔가 그 뒷배경을 알고 아 저런 게 있었구나라고 연습하는 거하고는 얼마나 많이 공부하냐 할 때 그 동기부여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요. 이게 3인칭에 왜 S나 ES가 붙는가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과거형 they did. 아까 did가 있었잖아요. did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지워놓고 나니까 do가 있었는지 did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did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운드가 있었죠. 뭐가 있었냐면 이 the 사운드는 아무도 안 가지고 있어요. do도 안 가지고 있고 더즈도 안 가지고 있고 자기만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 이 사운드를 살리자 이거야. 이 드라는 사운드, 이 드라는 사운드를 이 did가 사라질 적에 이 드라는 사운드를 어딘가 살리자. 그러면 이 문장 가운데 드라는 사운드가 보이면 이건 앞쪽에 did가 써서 과거형이었다는 걸 눈치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지으면서 어떻게 하나요? 이 드라는 사운드를 어디로 돌리나요? 어딘가에 감춰놓습니다. 문장 어딘가 감춰놓은데 뒤에다 감춰놓습니다. 그래서 이 D가 어디로 넘어가나요? 얘가 D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사운드가 어떻게 바뀌나요? D로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왜 모든 과거형에 기본적으로 이들을 붙일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기본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학생들이 선생님, 제가 수업할 때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선생님, 거기 왜 과거형은 왜 이들 왜 붙여요? 그거 물론 물어보고 싶었죠. 물어보고 싶었는데 사실 그건 좀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아무도 안 물어봤어요. 과거형은 왜 ED가 붙여? 궁금하긴 했습니다. 궁금하긴 했는데 물어보지는 않았었던 거 기억이 나고. 그러니까 그냥 붙이려니까 사실 영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또 붙이려면요 순진하게 그냥 붙이는 게 그게 영어 잘하는 거야. 또 뭐 그 왜 붙였는지 뭐 왜 꼭 ED인지 뭐 이게 막 따지는 것보다는 따라하는 게 좋은데 그래도 장기간 공부하고 또 어느 정도 공부를 했으면은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ES나 ED 때문에 늘 어렵다고 생각하고 실수하는 분들은 좀 들어놓으면 그래도 약간의 동기부여와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왜 과거형 동사에 ED가 붙게 된다는 기본적인 설명입니다. 아무도 안 물어봤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설명을 했으니까 이해하면은 아무래도 설명하기도 좋고 이해하기도 좀 수월할게요. 그럼 결국 과거 동사 뒤에 ED가 붙는 거는 무엇이 그 원인이 됐던 거였어요? did가 앞에 있었는데 얘가 잠깐 이게 사라지겠다. 얘가 ES가 앞에 있는데 잠깐 사라지니까 그 ES가 뒤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럼 do, did는 어떻게 해요? 얘는 아무 문제 없죠. 얘는 뭐예요? 얘는 벌써 did라 그러면 뒤에 ed가 붙을 거고 does라 그러면 ES가 붙을 건데 얘는 do 아니면 did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다 없어져 버려요. 근데 뒤에 ed가 안 붙었네. 그럼 뭐요?
그럼 어떻게 여기 사라지면서 이렇게 붙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did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운드를 뒤에 붙여주면 되는데 그것도 안 붙였어. 그럼 얘는 뭐라는 얘기야? 그럼 얘는 여기 두가 있었다는 얘기죠. 아무 특징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 특징도 문장 안에 안 보여주면 되죠. 만약에 얘만 가진 독특한 특징에서 도봉 뭐 이런 거. 얘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두가 사라지면서 봉이 뒤로 붙어서 I like 봉 이렇게 됐겠죠. 쓰지 마. 이건 그냥 연습 삼아 얘기를 하는 거. 근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얘는 아무런 특징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런 특징을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두 개가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그냥 놔둬도 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지금 이런 문장을 듣게 되죠. I like it. He goes, she goes, it goes. 그 다음에 they worked라는 마지막 버전의 문장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얘 자체가 동사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게 동사로 변하기 위해서는 그 앞쪽에 누구 도움이 있었나요? 그 앞에 do나 does나 did의 도움이 있었었죠. 그죠? 그럼 이제 이런 거를 물어볼 때가 됐어요. 선생님, 그러면 언제 do, does, did가 다시 밖으로 드러나야 될까요? 그게 이제 오늘의 문법 설명이에요. 언제 do, does, did가 밖으로 드러나게 될까요? 평범한 문장일 때, 이건 평서문이라 그러잖아요. 첫 번째 단어, 두 번째 단어, 세 번째 단어, 첫 번째 단어, 두 번째 단어, 첫 번째 단어, 두 번째 동사. 평범한 문장이죠. 평범한 문장일 때 계속 do, does를 쓰게 되면 제가 가장 이상적인 단어별은 영어 전체 문장의 80%를 커버한다 그랬어요. 영어 전체 문장의 80%를 커버할 때마다 do, does, did가 나오면 얼마나 말이 많이 반복이 되겠어요. 평서문 때는 뺀다게. 그러면 언제 do, does, did가 등장을 하나요? 언제 등장할까요? 평서문이 아닌 다른 문장에서 등장하게 되죠. 그럼 물어볼게요. do, does, did가 밖으로 등장을 하면은 평서문이 아닌 영어 전체 문장의 80%가 평서문이라 그랬는데 평서문에는 안 씁니다. 반복이 되니까 안 쓰는 대신에 es나 ed로서 대신 표시를 해주죠. 뭐가 있었는지 표시를 해주죠. 그죠? 근데 만일에 이 do, does, did가 밖으로 드디어 드러났어요. do, does, did가 밖으로 눈에 보여. 그럼 그 do, does, did 들어간 문장이 눈에 띄겠어요? 눈에 안 띄겠어요? 눈에 띄죠, 그죠? 강조 되겠어요? 강조 안 되겠어요? 강조 되죠, 그죠? 여러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럼요. I like.에서 여기부터 쓸게요. he 썼어요? he 쓰고, 얘 쓰고 여기로 갈게요. he 쓰고, 원래 지금 he goes 썼잖아요, 그죠? 근데, 이 es라는 게 이제는, 이건 이건 평서문이에요, 평범한 문장이죠? 내가 여기다가 이제 드디어 사라졌던 does를 다시 써줬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물어볼게요. 요 es 이제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es 이제 필요 없죠, 그죠? 왜요? does가 나타났으니까 es가 그동안 얘가 왜 있었는데 얘가 그동안 왜 있었어요? 여기 does가 있었는데 살짝 당분간 안 쓰겠습니다. 반복되니까 안 쓰겠습니다라고 대신에 여기 does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es 쓴 거란 말이에요. 근데 es가 드디어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영어는 반복을 좋아해요? 싫어요? 읽으면 금방 겹칩니다. he does goes. 봐봐요. 겹치죠. 그죠? 얘는 필요가 없으니까 사라집니다. he does go라고 다시 옛날 문장에 만들어지죠. 그죠? 읽어볼게요. 요것도 볼게요. they 그리고 그 다음에 worked 썼어요. 요 뒤에 ed는 왜 썼나요? 요 뒤에 ed는 did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운드. 얘가 사라졌다는 걸 표시하려고 요 똑같은 사운드를 뒤에다 집어넣은 건데 did가 드디어 나타났답니다. 그럼 이거 쓸 필요 없죠? They did worked. 반복되잖아요. 얘를 지워버리게 되죠. 그죠? 그럼 이 does와 did가 밖으로 드러났어요. 눈에 띄 안 띄요? 눈에 띄죠. 그죠? 강조의 효과. 눈에 띄고 기억이 나요? 안 나요? 기억나죠? 강조의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일반 동사 원형 앞에 do나 does나 did를 쓰게 되면 그 문장은 강조 문장입니다. 들어봤죠? 여러분이 우리가 많이 들어본 건 뭐 있어요? 그냥 I love you. 그래도 된단 말이에요. 영어에서 많이 나와요. 그냥 I love you 그래도 되거든요. 근데 이런 말 들어봤어요? I do love you.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I do love you. 들어봤어요? 이게 강조용법입니다. 이 do는 원래 없다가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고 원래 옛날서부터 여기 있었어요. 여기가 원래 do, does, did 자리예요. 원래 옛날서부터 여기 있었습니다. 근데 워낙에 평서문 때 반복하는 게 싫어서 살짝 안 보인 척하고 표시만 뒤에 해줬다가 이제 나타난 거죠. 나타났으니까 눈에 띄게 되죠. 강조 효과가 있죠. 그죠? 그래서 문법책에 do, does, did는 일반 동사 앞에 do, does, did를 쓰게 되면 그 일반 동사나 문장을 강조한 겁니다라는 말을 그렇게 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뒷배경은 어디에 있었나요? 사실은 갖다 붙인 게 아니고 사실은 do, does, did를 갖다 붙인 게 아니고 원래부터 여기 있었는데 소리만 안 내줬던 거였었어요. 이게 do, does, 일반 동사 강조 또는 전체 문장 강조일 때 do, does, did가 밖으로 등장하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좀 이해되죠? 그죠? 그러면 내가 일했었다를 걸 강조하고 싶어. They worked. 그건 강조한 게 아니에요. They did work. 그러면 되죠. 그건 내가 저질렀어. 그건 내가 그랬어. 그건 원래는 I did. 그러면 되는데,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건 뭐죠?
I did do that. 내가 했다 그러면 되죠. 이게 강조 형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의문문, 평서문이 아니라 의문문이라는 독특한 문법을 쓴다고 가정해 볼게요. 의문문 한대. 의문문. 물어보는 말 한대요. 그럼 벌써 영어는 문법을 먼저 알려요? 내용을 먼저 알려요? 문법을 먼저 알리죠. 그럼 벌써 의문문이 될 거라는 느낌을 먼저 얘기해 줘야 됩니다. 먼저 문법의 변화를 먼저 앞에서 표시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의문문이 될 거라는 걸 먼저 얘기해 줍니다. 그럼 드디어 사라졌던 do나 does나 did가 밖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 감춰져 있던 do나 does나 did가 평서문이 아니라면 의문문이라는 독특한 거니까 강조성이 있잖아요. 그죠? 드디어 그걸 쓰겠대요. 그럼 얘가 밖으로 등장하게 되죠. 영어는 문법을 먼저 알리죠. 드디어 의문문이 될 거라는 걸 먼저 얘기해 줘야 되죠. I를 먼저 쓰거나 he를 먼저 쓰거나 they를 먼저 써버리면 이게 의문문이 될지 부정문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은 강하게 강조해서 의문문이 될 거라는 걸 눈치채게 할 수 있어요? 드디어 얘가 어떻게 해요? 앞으로 넘어오는 거죠. 앞으로 넘어오는 거죠. 앞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Do I 사라져, 그죠? Do I love you? 내가 너 사랑하는 거 맞아? 그 다음에 또 does가 넘어오죠. Does he go? 걔 거기 간대? 앞으로 넘어오죠. Did they work? 걔네가 일했었니? 라는 의문문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do나 does나 did가 넘어오는 거는 원래 이 자리에 있던 것이 의문문으로 바뀌겠다는 표시로 문법 변화를 먼저 표시하려고 앞으로 넘어오게 되는 게 혹시 이런 설명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동안 이해가 안 됐더라면 지금 이 설명을 듣고 이해하도록 하세요. 약간 문법 버전으로 말할게요. 평서문을 의문문으로 만들 적에는요. do나 does나 did를 주어 앞에 붙이고 do나 does나 did를 주어 앞에 붙이고 평서문에 있는 동사를 동사 원형으로 바꿉니다. 라는 말이 나와요. He goes라는 말이 얘가 의문문으로 되기 위해서는 사라졌던 does가 밖으로 등장을 하고 겹치니까 얘가 사라집니다. 이 과정을 바로 문법책에 뭐라고 설명되냐면 동사 원형으로 바꾼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does가 앞으로 넘어가게 되죠. 앞으로 넘어간다고 설명이 되어 있지 않고 대개 문법책은 뭐라고 설명되냐면 do나 does나 did를 문장 앞에 주어 앞에 붙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약간의 문제성이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영어는 모든 문법 변에 설명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근원도 없던 원인도 없던 do나 does나 did가 갑자기 나타나서 앞에 붙여요? 어디서 왔는데? do, does, did가 어디서 왔는데 갑자기 멀쩡한 문장 앞에 붙이고 그동안 잘 지내던 동사는 왜 원형으로 바꾸냐 이거. 지가 얼마나 좋으면 변화돼서 거기 es나 ed를 붙이고 있겠어요. 근데 갑자기 바꾸라 이거. 그 다음에 어디서 왔는지 근원도 모르는 do나 does나 did를 갑자기 앞에다 붙이라 이거. 이거는 그 처음에 문법책을 쓰시는 분이 가만히 영어를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 현상을 그냥 현상을 적어 놓은 거죠. 그 뒷배경은 바로 이러한 배경들이 있었었죠. do나 does나 did가 평서문이 아닌 의문문으로 바뀔 적에 벌써 그 의문문이라 그러면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반응을 보여야 돼요. yes나 no로 반응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강조돼서 전달되기 마련입니다. 강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바꾸는 do나 does의 본래 모습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본래 모습이 등장했으니까 es나 ed 같은 이런 뒤에 사라진 것들을 표시하는 신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가지고 동사 원형으로 바꾼다. 이걸 한 거고 얘가 의문문으로 변할 거라는 문법 변화를 알리기 위해서 먼저 앞으로 넘어가죠. 이걸 가지고 의문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의문문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do나 does나 did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의문문 만들기가 참 힘들어요. do나 does나 did의 개념을 또 갖다 붙이는 개념으로 하지는 말고 일반 동사 앞에 늘 간에 사실 여기 있는 거예요. 두두두두 이렇게 있는 거고 사실 안에 did 이렇게 does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실 안에 did 답답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살짝 반복이 들어서 안 보이는 척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죠, 그죠? 이게 의문문 만드는 방법이죠, 그죠? 두 가지 배웠습니다. 의문문 만드는 방법 또는 뭐요? 또는 일반 동사 앞에다가 그냥 do나 does나 did를 붙여서 일반 동사를 강조하는 방법 두 개 배웠죠, 그죠? 하나 더 있습니다. 드디어 이 평서문을 부정하고 싶어요. 드디어 이 평서문을 아니다라고 부정문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 평서문을 드디어 부정하고 싶어요. 그럼 아까 원래 했을 적에 여기는 do가 있었고 여기는 does가 있었고 여기는 did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걸 부정하고 싶어요. 그럼 요 뒤에 es와 ed가 있음으로써 얘네가 앞에 있었다는 걸 표시가 되잖아요. 드디어 이걸 부정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정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가 뭐죠? 그게 not이죠, 그죠? 이 not을 이 문장 어딘가에 이 not을 이 문장 어딘가에 집어넣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드디어 평서문이 아니라 부정문으로 바뀌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드디어
평서문이 아니라 부정문이에요. 부정문인데 눈에 안 띄겠어요? 부정문이니까 눈에 띄죠. 부정문이니까 강조 안 되겠어요? 부정문이니까 강조가 당연히 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강조할 분위기가 되니까 드디어 감춰져 있던 더지가 밖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감춰져 있던 did가 이제 평서문이 아니라 이게 이제는 부정문이라는 강조성의 메시지를 전달한대요. 밖으로 등장하게 되니까 드디어 이 ES 겹치잖아요. 이 D. 여기에 더즈나 did가 있었다라는 표시를 해주는 ES와 ED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동사 원형으로 바꾼다 그러는 거예요. 뭐뭐 not을 붙인대. 이걸 부정의 메시지를 전달한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영어는 문법을 먼저 할래요? 내용을 먼저 할래요? 문법을 먼저 할래죠. 부정해야 되네. 그럼 부정할 단어 앞에 붙여야 되겠네요. 부정할 단어 앞에 붙여야 되겠네요. 걔는 안 간대요. 안 간대요. 그러면 not을 어디다 붙여야 돼요? 가다라는 동사 앞에 붙여야 그 가다라는 걔가 부정이 될 거 아니에요. not을 여기다 붙이면 아니 문법을 먼저 하려면서요. 그럼 부정문 된다면서요. 그러면 안 간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싶으니까 그 앞에 붙여야 그가 앞으로 부정이 될 거라는 걸 알죠. 그래서 여기다 뭐 쓰나요? 여기에 not이 들어가는 거야. 일 안 한대요. 일 안 했대요. 여기에 not이 들어가는 거죠. 사라졌던 to가 밖으로 등장합니다. 사랑 안 한대요. 여기에 not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읽어볼게요. 많이 들은 문장일 거예요. I do not love you. 나는 안 사랑해. He does not go. 그게 안 간대요. They did not work. 그들은 일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부정문이 만들어진 심플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문법 버전으로 설명을 할게요. 평서문,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평서문을 부정문으로 여러분이 바꿀 적은요. 평서문을 부정문으로 바꿀 적에는 do나 does나 did를 일반 동사 원형 앞에 붙이세요. 평서문을 부정문으로 바꿀 적은 일반 동사를 동사 원형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do나 does나 did not을 앞에 인칭에 맞도록 좀 동사 앞에 붙이세요라는 게 부정문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물론 그것도 문법 버전 설명이니까 그대로 따라가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만 이런 식으로 do, does, did에 대한 개념을 원래서부터 있었다고 보시고 부정문은 강조하니까 얘가 나타나고 나타났으니까 똑같은 표시를 해준 ES나 AD는 필요가 없고 이런 걸 문법을 먼저 하려니까 not을 강조하고 싶은 동사 앞에 붙이면 그게 부정문이 되죠. 여기까지 해서 3개의 문법을 했어요. 뭐 했나요? 첫째, 강조문. 상당히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I do love you, I did go, they did work 이런 좋은 표현들. 그 다음에 의문문 만드는 방법 했죠. 그죠? 갑자기 do, does, did를 갖다 붙인 게 아니고 원래서부터 거기 있었어요. 거기 있었는데 사라졌다가 다시 등장해서 앞으로 넘어가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부정문 있죠. 그죠? do not, does not, did not. 강조하고 싶은, 부정하고 싶은 단어 앞에 not을 붙이고 사라졌던 do not, does not, did가 부정문이라는 특별한 문장이 되니까 밖으로 등장해주는 과정 속에서 부정문이 만들어지죠. 이게 do, does, did에 대한 혹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또 알아두는 것이 장기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do, does, did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면 내가 3개의 문법이 한꺼번에 쏟아진다 그랬죠. 뭐였었어요? 강조문, 부정문, 의문문이었죠. 좀 이해가 되죠, 그죠? 앞으로 do나 does나 did를 보는 시야를 그죠? do, does, did 뭐지 약방에 감춰갖기도 한데 이렇게 보지 말고 여러분 영어 실력으로 쓸 수 있는 그 단어로 do, does, did를 보도록 하세요. 여기까지 해서 60강이 모두 다 끝납니다. 제가 원래 이 설명을 좀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또 좀 길어졌어요. 그동안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평가해 준 거, 그 다음에 성원에 여러 고맙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러 공부하다 보면은 여러 번 공부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었어요. 이렇게 60강이라는 몇 달간의 작업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노력했던 거는 가능한 한 번에 이해하도록 하려고 노력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해도 자꾸 안 되면 누구 탓을 하냐면 저 사람 탓하는 게 아니고 자꾸 자기 머리를 탓해요. 나는 안 되나 보다. 자꾸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번에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된 것도 있고 아마 안 된 것도 있었을 거예요. 안 된 것들은 여러분도 열심히 하시면 되고 하여튼 가능한 한 번에 이해를 하고 따라오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하다 보니까 뭐 잘 된 것도 있고 못 된 것도 있고 한데 여러분이 꼭 도움을 받았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학생이든지 선생님이시든지 그 다음에 직장 다니신 분인지 주부든지 모두가 가능한 같은 혜택을 받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학생 입장에 맞출 수만도 없었고 그 다음에 주부 입장이나 선생님 입장에 맞출 수도 없었고 더더욱이나 현재 고등학교 선생님 입장에 맞추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참 죄송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혹시나 제가 설명하는 것 때문에 괜히 비교가 되거나 또는 필요 없는 평가가 이뤄질까봐 사실 마음속으로 마음이 좀 부담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정보라고 생각하시고 받아들이고 받을 건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받을 건 받아들이고 평가할 건 평가해서 어쨌든 서로 잘해보자고 서로 도움되게 하자고 노력한 거니까 그쪽 방향으로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영어 교육에 정말 도움되기를 바랬어요. 그다음에 한 가지
청각 장애로서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거 못 봅니다. 이거 제가 아무리 써도 못 봐요. 좀 죄송해요. 시각장애자분이 있어요. 아무리 써도 이거 못 봅니다. 여러분 화려한 교환 보죠? 그거 못 봅니다. 자세한 설명이죠? 그거 못 봅니다. 실력점검 설명 못 보고 실력점검 풀지도 못합니다. 시각장애자로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말로써 이해를 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럼 공부하다 힘들죠? 그렇게 시각장애로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두 번에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른 강의에서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감사의 말씀을 드려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